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좌표계를 변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VM이 아니구나. VT라고 하는 어떤 정연파 신호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 VM이라고 하게 되고 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어요.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복소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실수야. 실수값이야. 그리고 뭐 여기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상관없어요. 뭐 사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얘를 우리가 앰플리튜드 혹은 매그니튜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각 진동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원주상을 어떤 점이 도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거 관련된 공식이 몇 개 있었죠.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원주상이 있고 이 원주상에 어떤 점이 있고 이 점이 움직이고 있을 때 오메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레디안 단위의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2파이죠. 2파이라는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오메가로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또 연결된 게 자, 프리퀀시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요거는 진동수와 관련된 얘기고 1초당 몇 번 진동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초를 주기로 나누면 1초당 몇 번 진동하냐에 대한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되고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위상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영어로 페이지라고 하는데 자,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페이저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분명히 엄연하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위상을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페이즈인지 페이저인지 이거를 좀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봤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의 속도로 봤었고, 자, 요거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형 여기에 추가로 뭘 했었냐면 좌표계에 대해서 했었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직교좌표계라는 게 있었어요. 자,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는 복소수를 넘어온 거야. 복소수를 넘어왔고 복소수를 표현돼 있어서 직교좌표계는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한다. 혹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a, b의 형태로 표현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허수부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A 플러스 J, B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당분간은 복소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상에서 저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하는,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 그림 없이 풀어도 좀 웬만하면 잘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배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세타를 구하는데 우리가 인버스 탄젠트의 뭐 a분의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B가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각도를 계산하는 그 값이 달라지는데 이게 탄젠트가 그러니까 다른 그 상관함수랑은 다르게 탄젠트가 파이를 주기로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좀 잘 확인하고 세타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제는 오늘 예제를 풀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a, b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실수부의 값을 자, x축을 우리가 보통 실수부라고 하고 보통이 아니라 원래 실수부라고 하고
y축을 허수부로 잡아요. 그러면 실수값 a 그리고 허수값 b에 해당되는 요 점이 a, b 혹은 a 플러스 j, b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지. 아니, 두 개 더 있었지. 그 두 개가 뭐냐면, 자, 지수 극좌표계 혹은 뭐 지수 좌표계라고 하게 되는데, 자, 지수 좌표계,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비슷한 의미인데, 자, 극좌표계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직교좌표계는 복소수의 4층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 뭐 편하게 할 수 있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수좌표계와 극좌표계는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지수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저 특정한 한 점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 점까지의 거리, 그걸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X축으로부터 이 빗변까지의 각도, 세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저 특정한 한 점을 찍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극좌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R의 앵글, 그러니까 요 끼인 각, 앵글, 세타를 적어주면 돼요. 물론 요 R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지금 A,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R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타 값은 어떻게? 방금 이제 썼다가 지우긴 했는데, 자, 탄젠트 인버스의 A분의 B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가운데 끼인 각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 눈으로 계산할 수는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계산기를 써야 돼.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좀 공학용 계산기로 연습을 좀 해두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요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수좌표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를 앞에 두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 세타로 표현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의 녹화한 걸 좀 들으다 보니까 내가 좀 헷갈리게 얘기를 했더라고. 뭐 어떤 부분을 헷갈리게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이거는 지금 요 X축으로부터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아니라 각도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R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뭐 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파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이저라는 거를 오늘 배우게 되면 페이저는 여기 있는 위상값만 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저와 지금 여기 극좌표계에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다라는 거 좀 다시 좀 정정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니까 조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끔 헷갈리기는 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직교좌표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나 지수좌표계로 바꾸기 위한 게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인 거죠. 빗변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끼인각을 이렇게 구하고 그럼 반대로 지금 R 값과 세타 값이 있다 R 값과 세타 값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A와 B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R 곱하기 코사인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게 되죠. 그치? 지난 시간에 수업 설명하다가 중간에 R 값도 하나 빼먹긴 했더라. 예, 요게 맞아요. 그래서 자,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요 점으로부터의 정사형된 요 A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금 여기 빗변이 R이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R분의 A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요 삼각형 모양에서도 알 수 있고, 지금 요렇게 이제 정사형된 요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값이 B가 되니까 사인 세타를 이걸 계산하게 되면 R분의 B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B라는 거는 자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J를 붙여주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달리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 안에서
얘가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에 해당되게 되죠. 거기에 전체에 R이 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어. 근데 좀 외우고 있읍시다. 우리가 이 좌표계 변환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우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 넘어가도 되지? 지난 시간에 했던 또 얘기가 뭐냐면, 복소수의 연산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A 플러스 J, A 플러스 말고, x1 플러스 j, y1이 있고, 그 다음에 x2 플러스 j, y2라는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x1이 아니고 a라고 하자. a라는 복소수이고, 얘가 b라는 복소수야.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거는 복소수의 4칙 연산 중에 덧셈에 해당되는 거고,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j의 y1 더하기 y2. 자, 그리고 뺄셈은 각각의 실수분끼리 빼고 허수분끼리 빼주면 되죠. 그래서 자, x1 마이너스 x2 더하기 j의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이제 a 곱하기 b, a 나누기 b에 해당되는 건데 계산하면 돼. 그렇지?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는 계산이 좀 복잡하니 얘를 좀 이제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1 세타, R1에 세타 1이 A 해당되고 B라는 게 R2에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거는 R1 세타 1 곱하기 R2 세타 2에 해당되는 거고 자, 아니,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R1 곱하기 R2. 그리고 각도는 각도들끼리 더해줘. 자, 요거는 이제 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를 지수 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R1의 exponential J 세타 1 곱하기 R2의 exponential J 세타 2의 형태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R1 곱하기 R2의 자, exponential의 J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눗셈 봅시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요 부분 분모에 R2 세타 2 그다음에 R1 세타 1이 되면 자, 매그니튜드끼리는 나눠줘요. R2분의 R1이 이제 연산 결과의 매그니튜드 값이 되고 세타 값은 분자에서 분모를 빼줘요. 그래서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복습이에요.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문제를 좀 풀긴 했는데 그거는 뭐 오늘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간다 그랬지? 네, 반지 이름이 1인 단위 1을 뜻해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면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켜 있고 요 원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지금 좌표 평면이 있고 그러니까 복소 평면이 있고 이 안에서 점을 찍어서 좀 표현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나타내는 거는 결국 허수부에 해당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허수부의 값이 4잖아. 실수부 얼마? 0이지.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값이죠. 그러면 자, x축과의 각도가 90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 그래서 4의 10도가 된다. 2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고 90도로 써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라는 게 이
복소 평면상에서 어디 찍혀요? 이게 결국 나타내는 거는 실수분은 0인 거고 허수부 값이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 그러니까 이 점의 반대편을 지키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4인 거는 동일하지. 근데 각도가 달라지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270도가 될 거고,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 대신에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라고 얘기를 되겠죠. 자, 요거 좀 이제 이해돼요? 봅시다. 그 오늘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복소 전원.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하긴 했어. 왜 우리가 복소수를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소 전원을 우리가 쓸 건지에 대한 건데, 오늘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하고 예제가 2개 나올 거예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지금 보면은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얘는 전원이 15 코사인 2t로 되어 있어요. 자, 15 코사인 2t면은 얘는 실수지. 허수가 아니야. 아니, 복소수가 아니야. 실수값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자, 15 코사인 2t인데 15 코사인 어디 갔어? 아, 요거구나. 아, 이거 바꾸질 않았네. 15 코사인 2t 대신에 여기다가 요걸 쓰는 거예요. 15의 exponential의 j 2t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15의 exponential의 j 2t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코사인 2t 플러스 j 사인 2t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코사인 텀에 해당하는 전원도 있고, 그리고 사인 텀에 해당되는 전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걔가 2개가 동시에 있다라고 봐. 근데 우리가 그 선형성 이용하고 중첩 이용할 때 하나만 있다라고 풀고 또 다른 거가 있다라고 풀고 해서 합치면 동시에 있을 때 푸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소 전원을 쓸 거예요. 단원의 제목도 복소 전원이잖아. 복소 전원을 쓰는 이유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앞에 보면은 앞에서는 좀 넘어왔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시험 강제해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들어가 있을 때는 시험 강제가 a 익스포넨셜에 뭐 j2t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왜 그 8장에서 다뤘던 테이블 7.1에 보면은 복소수일 때, 그러니까 강제 함수 자체가 복소수일 때 시험 강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게 써 있었고 이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코사인으로 그냥 놓고 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 코사인 2t 더하기 b 사인 2t의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자, a에 대한 것도 구해줘야 되고 b에 대한 것도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익스포넨셜 함수를 나타내게 되면 a만 구하면 돼. 근데 물론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전원은 실수 전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복소수로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복소 전원을 붙여놓고 얻는 값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값은 얻어야 되는 값은 아니야. 그 중에서 코사인 텀, 다시 말하면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긴 하는데 A, B 2개 구할래? 아니면 A 하나만 구할래? 요 차이인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풀면 돼. 일단 좀 이따가 요거 돌아와서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좀 더 쉬운 걸로 풀면 돼요. 자, 지금 요거 이제 중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봤던 얘기고, 자, VG라는 게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갈 때 그 입력에 따른 출력이 I1이야. 그리고 같은 회로는 같은 회로예요. 물론 선형 회로고. 자, F2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그 F2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I2예요. 그러면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자, F1과 F2의 입력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J를 하나 붙여놓긴 했어요. 복소수 형태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자,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출력에서도 자, F1에 대한 출력이 I1이었잖아요. 자, I1 나오고 그리고 F2에 대한 출력이 I2였지. 근데 우리가 자, JF2로 입력을 넣었고 출력에서도 JI2로 나와요. 그러면 구분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F1에 대한 출력 그러니까 얘만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만 구하게 될 텐데 얘를 구해놓고 저 중에서 I1에 대한 아니 I1이 아니구나. F1에 대한 출력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구한 요 I1T 더하기 JI2의 결과에서 I1T만 답으로 써주면 돼. 문제에서 F2에 대한 출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 I1T 플러스 JI2라고 하는 이 출력에서 결과에서 J 빼고 I1 빼고 I2만 답으로 써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뭐 VM의 뭐 코사인 뭐 E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요게 이제 뭐 같은 형태인데 VM의 사인 ET 플러스 파이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자, 주어진 강제 함수가 코사인의 형태로 주어지면 이거를 복소 전원의 형태 우리가 지금 직교좌표계를 배웠고 그 직교좌표계를 어떤 뭐 그 뭐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꾸는 거를 방금 복습한 거지. 자, 직교좌표계 형태로 주어진 코사인과 사인 형태로 주어진 거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꿨고 복소수 형태로 바꿨고 그 중에서 입력이 코사인이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온 출력을 다시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코사인 값을 답으로 써주면 돼요. 사인 형태가 지금 입력 함수로 들어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출력은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얻은 요 복소 전원에 대한 결과 중에서 사인에 대한 텀만 뽑아내면 돼. 자, 일단 개념적으로만 좀 이해합시다. 어차피 지금 문제를 풀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VM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수 극좌표계 형식에 대한 거죠. 얘가 매그니튜드 값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제 각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각 속도 그리고 위상이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를 지수좌표계 아니 미안 저기 뭐지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J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 써 있듯이 이와 같은 복소수의 실수 구에 해당되는 거고 실수 값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요게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한데 같은 복소수 허수 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있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값을 우리가 이와 같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지금 극좌표 형식 그리고 직교좌표 형식이에요. 얘네를 둘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더하면 되고 자 우리가 그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삼각함수 합성을 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뺄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 자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5 코사인 2t라고 하는 자, 실수값이야 지금. 자, 실수 전원이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인덕터 그다음에 저항 커패시터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자 우리가 뭐 KVL로 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강제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에 대한 강제 응답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KVA를 이용해서 식을 쓰게 되면 자,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요게
지금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전압 상승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자, 뭐 초기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눠 쓴 거고, 자, 이걸 우리가 자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다시 했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인과 미분을 했고, 자,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고 나니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자, 마이너스 15 사인 2t가 됐지. 처음 주어진 강제 함수는 이와 같은 형태였어요. 자, 최종적인 2차 미분항의 형태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강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강제 응답을 구해야 되니까 시험 강제를 우리가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t 더하기 b 사인 2t 형태로 표현을 설정을 하겠죠. i f라고 합시다. 이 값을 분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고 두 번 미분해서 여기에 대입하고 그리고 5를 곱해주고, 지금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방금 내가 말로 설명한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고, 한 번 미분한 결과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를 곱한 결과가 여기 있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15 사인 2t로 되는데, 내가 그냥 이미 다 계산해 놓고 말로 설명하니까 사실 편하게 들리지. 근데 얘를 두번 미분하고, 아니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리고 곱해주고 해서 항이 좀 길게 나오고 복잡하지. 그렇지? 요게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계산 쉬워요. 요거 계산, 그러니까 요거 방금 전에 썼던 그거에 대한 거고, 그거를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코사인에 관련된 텀이 있고, 여기 사인에 관련된 텀이 있고, 그래서 자, 그것이 마이너스 15 사인 2t가 될 수 있도록 하는 A값과 B값을 결정해 주면 되죠. 자,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A 플러스 2B라고 하는 건 0이 되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5가 될 수 있게 하는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A값 6, B값 마이너스 3.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중에 A에 해당되는 거 6,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 나니 강제응답 성분이 구해졌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삼각함수 합성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간략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값과 이렇게 위상값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각자 한번 해봐요. 각자 한번 해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뭐 요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일단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소전원을 바꾼 다음에 풀 거고, 그 복소전원을 바꿨을 때 과연 이 답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사인의 입력이 들어갔고, 여기도 지금 코사인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다라는 거, 빼져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푸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거야. 아까는 여기 15 코사인 2t라고 해서 강제 함수를 그러니까 시험 강제해를 a 코사인 2t 더하기 b 사인 2t로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 보면은 여기까지의 표현에서 달라진 거는 이거예요. 아까는 강제 함수를 시험이 아니라 강제 함수를 15 코사인 2t로 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j2t로 놨지. 그러면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15 코사인 2t 플러스 15 곱하기 j 곱하기 사인 2t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더 붙은 거야. 그렇죠? 입력으로 원래 우리는 얘만 지금 넣고 있는데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거만큼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덧셈 형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가 선형 회로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합쳐지는 것과 똑같은 중첩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2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앞에서 보면은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2로 나눠주게 되거든. 그러면 요
앞으로 이제 2가 나왔다가 2로 나눠져서 없어지고 그냥 우연히 똑같은 게 써낸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이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해의 F가 되지. 좀 강제해의 형태가 A 곱하기 있던 제가 이 ET의 형태로 돼요. 자, 그럼 얘를 한 번, 두 번 하고 여기 넣고 한 번 미분하고 여기 넣고 5를 곱해주고 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값과 여기 있는 요 값이 같아지면 되겠지. 자, 여기 정리된 걸 보면은 자, 1 플러스 j2에 a를 곱한 요 값과 15에 j까지 곱한 이 값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돼요. 돼요? 저걸 같아지게 만드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 연산이 여기 써 있는 거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15j 나누기 1 플러스 j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는 여기는 그냥 직교접하기 형식으로 놓고 푼 거예요. 풀 수도 있지. 뭐 나보다 더 계산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있을까 봐. 자, 어떻게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2j에다가 평소를 곱해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j 그리고 이거를 분자에도 곱해줘야지 15j에 1 마이너스 2j 계산하게 되면 분모가 5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5, 3 3j에 1 마이너스 2j가 되겠네. 그래서 얘랑 그러니까 얘랑 얘 곱하기 3이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6 플러스 3j라는 결과가 나와요. 아, 잘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 분모에 있는 이거에 대한 각도 계산을 우리가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결과를 바로 알 수는 없어. 근데 계산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저것도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기 없는 상태로 계산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산기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극좌표 형식을 바꿔봅시다. 그치? 예. 이걸 하게 되면 15에 또 90도. 자, 1 플러스 2j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음,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세타 값은 얼마나 될까? 음, 이렇게. 자, 1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때는 좌표에 찍어. 1이라고 합시다. 요 각도잖아요. 그쵸?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게 1이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게 1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세타니까 세타는 인버스 탄젠트의 2가 되겠지. 정확하게 1분의 2. 그치? 자, 극좌표의 형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서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나눌 땐 어떻게? 자,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나눠주면 돼요. 루트 5분의 15니까 5분의 15 루트 5고 이거 계산하면 3 루트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3 루트 5 같은 결과지. 그리고 자, 90도에서 여기 뭐 구해진 각도를 빼고 나면 자,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해보고 그 값이 26.6도가 나와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극좌표결 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이거를 지금 직교좌표 형식으로 구한 다음에 이걸 또 계산을 해서 이렇게까지 구하는 과정보다는 그래도 극좌표계 형식으로 그냥 바꾼 후에 곱셈 난셈을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구한 게 지금 A에 대한 값이에요. A에 대한 값이 3루트 5의 각도 26.5도. 그러면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2T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요거를 3루트 5의 익스포넨셜의 J 26.6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지수들끼리는 더해주면 되니까 2t 더하기 26.6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답을 구했어요. 강제 응답을 구한 거야. 구했는데 저기서 끝내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아까 우리가 원래 주어진 전원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15 코사인 이트라고 하는 실수 전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꿨었어. 그래서 나온 이 결과는 복소수 형태로 나왔지. 이해돼요? 요거 지금 복소수 형태잖아. 그러면 이 복소수가 포함하고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을 거고 그 두 개 중에 실수부, 코사인에 해당되는 실수값만 취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왜 VG가 됐냐? 이거가 여기 있는 입력 전압원이 15 코사인 2t인 경우에는 자, 그 출력이 우리가 구한 이 복소수 출력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코사인 값에 해당되는 것이 답이 되고 구해야 되는 답이 되고, 사인인 경우 자,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 사인 텀에 해당되는 것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답을 보면 여기 3루트 5의 코사인 2t 플러스 26.6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그냥 코사인 그대로 놓고 구했었던 답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뭐 1번 풀이 방법이 있고 여기 있는 복소 전원을 대체해서 푸는 2번 풀이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풀어도 답은 동일하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쉬운 쪽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겠지.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더 계산이 간단해서 이거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자,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2차 미분 형태가 주어졌고 그것에 12 루트 2의 코사인 뭐 2t 플러스 15도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를 따지면 복소 전원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자, 복소 전원을 바꾸기 위해서 자, 매그니튜드 값이 얘고 자, 복소 전원 그러니까 지수 극좌표계나 이제 극좌표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다 지수로 올라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 루트 2라고 하는 매그니튜드가 여기 각도에 해당되는 2t 플러스 15도가 쓰여져 있어요. 자, 저거는 이제 복소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왜 갑자기 V1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V1이 아니라 여기 I1이어야 돼. 자, I1이라고 하는 저 값을 지금 잠깐만. 아니 I1이 아니고 V1 맞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압원에 대한 값이라서 이거 맞고 자, 지금 복소 전원으로 대체된 값이고 이것의 시험 강제해가 여기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2t의 형태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이 값을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는 그러니까 요 익스포넨셜 j의 et에 대한 거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j4 플러스 8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j4가 되는 거고 거기에
A를 곱한 결과가 12 루트 2의 각도 15도에 해당되는 게 되겠네요. 요거 이제 지수좌표계를 그냥 극좌표계로 바꿔볼게요. 자, 요 지수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지금 요 E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미분돼서 약분돼서 없어졌다라고 치고 요렇게 되겠지? 그치? A를 구하기 위해서 4 플러스 J4의 12 루트 2의 15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A 값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 지훈아, 박지훈. 위에 건 더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12 루트 2의 앵글 15도가 이미 극좌표 형식이죠. 밑에 거 바꿔봅시다. 4 플러스 J4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좌표계. 직교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실수부의 4, 허수부의 4가 찍히는 요점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잖아. 밑변 4, 높이 4인. 그러면 얘가 얼마겠어요? 45도에 해당되겠지? 그리고 얘는 4 루트 2. 아까 얘기했던 30, 루트 32에 대한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분모가 4 루트 2에 45도 값이 나와요. 그러면 자,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면 되죠? 그 값이 얼마겠어요? 3. 그리고 값 빼주면 되지. 15도에서 45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3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에 자, 마이너스 30도라고 한 결과가 나와요. 저게 A 값이야. A 값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A 값을 포함한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게 시험 강제해를 가지고 구한 강제 응답에 대한 얘기이니까, 저기서 요 값 중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만 취해주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에서 시작한 거니까. 자, 그래서 저걸 계산하게 되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익스포넨셜의 JET가 의미하는 거. 오메가 값은 2고 반지름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JET가 곱해진 형태니까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자, 요거의 실수부 코사인 값에 해당되는 거는 3 곱하기 코사인 2t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우리가 최초에 구하고자 했던 코사인이 들어갔을 때의 결과값이에요. 이해돼? 자,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냐면, 자, 일단 코사인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를 봅시다. 자, 코사인, 뭐, 사인도 상관없어. 코사인이어도 상관없고, 사인은 상관없는데, 일단 코사인을 가정합시다. 자, 코사인 형태로 강제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좌표계 변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소 전원으로 바꿔줘요. 복소수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저거를 이용해서 시험 강제해를, 익스포넨셜 함수가 포함된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구한 여기 2차 미분 방정식에 넣어서 A 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복소수에 대한 결과니까 실수부 허수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처음 시작을 우리가 코사인 텀이었는데 복소 전원을 바꿨다라고 하면 결과로 나온 값들 중에서 코사인 텀만 이와 같이 취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사인이었다고 하면 결과에서 사인 값만 우리가 취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대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일부 학생들이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그냥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끝내버리거든. 근데 다시 더 생각해서 내가 실수부인지 혹은 코사인인지 사인인지를 확인해서 여기까지 써줘야지 완전한 답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또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페이저라는 걸 우리가 도입할 거예요.
페이저라는 걸 그래. 자, 페이저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직류 전원을 배울 때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를 각각 합성을 했었지. 그치? 근데 이제는 교류 전원을 다룰 때는 요 페이저라는 걸 도입하고 나면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를 마치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제 처음에 생각을 따로 해야겠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합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도입하는 건데 페이저에 대한 개념을 좀 자, 초음파는 코사인보다 편리한 페이저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그냥 뭐 무시하고 풀 수는 있는데 정연파는이에요. 정연파를 페이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죠? 음. 자, 정연파의 특징은 일단 오메가 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주기함수인 것도 뭐 정연파의 특징이고, 자, 오메가 값이 주어지는 경우에 페이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페이저는 정연파의 진폭과 위상을 표현하는 복소수예요. 오메가 값을 우리가 생략하고 표현해. 페이저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 값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페이저에 대한 오메가 값은 얼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요 뒤에 나오겠지만 VT라고 한 거를 VM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오메가 T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같은 그냥 값이고 이거는 이제 복수 값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실수 값을 복소 전원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꾸고 있고, 자, 얘를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해요. 저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시간에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걸 나눠 써볼게요. VM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파이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요거 나눠주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은 이거겠지. 그치?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저는 자, t 콜 0일 때를 가정하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이저에서 생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이 V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과 여기 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위상값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극좌표계 형식과 유사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VM의 파이로 표현할 거예요. 이 페이지로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 t에 대한 정보는 그냥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페이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페이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값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굵게 써져 있는 거 있죠. I라고 써 있는 거, 지금 V라고 써 있는 거. 굵게 쓰여져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저게 페이저를 표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뭐 이렇게 문제 푸는데 뭐 저게 굵게 표현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저게 페이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굵게 볼드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한다고 좀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G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 그거를 직교접표기로 표현했을 때 이것처럼 X 플러스 A 형태로 표현되고, 저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R의 파이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이는 그 위상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끼인 각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R 값은 이렇게 되고, 뭐, 파이 값은 이렇게 되고, 그 X와 Y는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자, VGT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압원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VM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파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값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야지. 여기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뭐 위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코사인으로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지? 자, 그래서 지금 사인인 경우에는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고 난 후에 위상 파이 값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가 여기 있구나.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오면, 자, 어떤 복소수 혹은 뭐 정연파의 형태가 여기 있는 것처럼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A 값과 여기 있는 요 파이 값을 가지고 표현해 주면 돼요.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자, 그리고 사인의 형태인 경우에는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마이너스 위상에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줬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파이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을 해줘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넘어오기로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코사인 형태의 전원이 있을 때 저거를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VM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되고, 자, 저거를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항상 고정된 성분이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성분을 까만색으로 나눠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를 우리가 앞으로 자, 이런 볼드체로 표현된 걸로 그냥 간략화시켜서 표현하겠다라는 건데, 저 값이 결국은 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페이저예요. 그래서 I1T라고 할 때 그냥 볼드 I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자, 제가 의미하는 것이 요게 의미하는 것이 IM의 파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과 지금 위상 값을 페이저 I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V1T 같은 경우는 자, 이 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우리가 자, 이와 같은 복소 전원의 실수값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성분들을 이와 같이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역시나 이 페이저로 바꾼 후에 결과가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복소수의 값들 중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니까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만 취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코사인 텀과 같은 것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 이제 P라고 쓴 요거는 이제 페이저로 변환하라라는 의미로서의 이제 그런 약속 기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요 값을 페이저로 변환하라라고 하면 그게 V만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그게 VM J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요 페이저 값을 원래의 값으로 바꿔주려면 자, 이와 같이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요것만 좀 주의합시다. 페이저는 일반적으로 t 이퀄 0일 때를 표현한다. 혹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성분은 제외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VG라고 하는 것이 6 코사인 2t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덕터와 저항이 하나씩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복소 전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이 6 코사인 2t를 6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j2t로 바꿔줬어요. 페이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네. 자, 극좌표로 바꾸면 지금 요게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죠. 6. 그리고 여기 올라가 있는 요게 각도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아요. 먼저 계속 해볼까? 자, 페이저. 자, 같은 거를 페이저로 표현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6의 2t였어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하면 송 크게 얘기해. 6의 익스포넨셜 0? 맞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매그니튜드, 요게 오메가가, 그리고 파이 값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러면은 원래는 2t 플러스 뭐 파이 형태일 텐데 파이가 0이어서 안 보는 거겠지. 자, 위상이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금 성호가 얘기한 것처럼 6의 익스포넨셜에 0, 그러니까 0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6에 그냥 우리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렇게 표현되고 페이저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는 위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명히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표현된 지수 극좌표계 형식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6 코사인 2t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복소 전원을 도입할 수 있죠. 여기는 VG로 썼는데 여기는 VG1으로 쓴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야. 그냥 원래 우리가 주어진 거는 VG인데 그거를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변환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VG1으로 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우리가 KVL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식이 나올 거고, 이건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4를 곱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그거를 뭐 A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걸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위쪽은 지금 6의 앵글 0도겠지? 그치? 실수부니까. 그래서 I1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저 계산된 값은 복소수니까 우리가 원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I1의 값 중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 코사인 텀만 갖고 오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여러 가지로 헷갈리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코사인 형태의 전원이 주어졌을 때 저거를 컴프레스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되고, 자, 그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사인 형태로 나온 거는 지금 코사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위상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해줬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지금 지수 형태의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자, 요거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코사인 형태로 먼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페이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먼저 바꿔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예제 9-4가 예제 9-4의 B에 해당되는 게 이제 페이저 변환에 대한 거고, 요거는 그냥 복소수의 연산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분자에 있는 거는 얘와
얘의 합이에요. 그렇죠? 복소수의 덧셈 연산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값을 직교잡이 값으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근데 요즘에 뭐 여러분들 계산기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계산기에 보면은 페이저를 그냥 계산해주는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소수 같은 경우도 그냥 계산이 되기는 해. 근데 나는 당연히 연습하는 거니까 풀이를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계산기에 있는 그 기능만 너무 믿지 말고 연습을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10 코사인, 요거를 우리가 직교잡히기로 바꾸면 1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더하기 j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30도. 거기에 3 마이너스 j4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1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j 곱하기 10 마이너스 30도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저거는 이제 실제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 3-j4를 더해주게 되면, 자, 연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요거만 하나 같이 봅시다. 11.66 마이너스 j9예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탄젠트,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인버스의 11.66분의 9가 되고,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9니까 11.66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뭐 물론 이제 뭐 그냥 바로 계산하게 편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는 12라고 합시다. 11을. 자, 실수부의 12이고 허수부의 마이너스 9잖아. 요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요 각도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지 말고 그냥 탄젠트 인버스의 10, 11.66으로 하자. 11.66분의 얼마야? 그 계산을 해요. 그럼 요 값이 세타가 나오겠지? 근데 그 값이 이게 대한 세타 값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만 고려해주면 되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덜 실수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14.73에 마이너스 37.66이 나오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 봅시다.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J 22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 14 여기 있고 지금 J 22니까 뭐 이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각도는 이 각도를 구해야겠죠. 그치? 근데 저 각도를 구하기가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좀 헷갈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여기의 각도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14인데 그냥 마이너스 14 하지 말고 그냥 14와 10이라고 22라고 생각해. 그러면 세타를 탄젠트 인버스의 14분의 22를 계산하면은 각도가 나오겠죠. 요거에 대한 각도가 나오겠지. 그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세타 구했고 어떻게 보면 돼? 180 마이너스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각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22.47이라는 값이 나오고 매그니튜드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나눠주고 이거 둘 빼주면 되는데 둘 뺐을 때 값이 여기 마이너스 빠졌어. 마이너스 37.66에서 마이너스 122.47을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9-4가 이제 페이저 변환에 대한 건데, 자, V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 사인 30t 플러스 50도로 주어졌어요. 저거를 페이저로 변환하라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 인데, 일단, 자, 매그니튜드 값을 우리가 아까 유진이도 질문했지만, 플러스로 바꿔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쟤부터 플러스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 사인 30t 플러스 50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를 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 파이로 합시다. 플러스 파이에 해당되는 게 180도잖아. 일단 마이너스를 없앴어. 4에 그래서 사인 얼마야? 30t 플러스 230도가 돼요. 자, 그리고 뭘 해줘야 돼? 우리가 위상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을 만들어줘야 되지. 자, 마이너스 90도로 해줘야 되지, 위상에서.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40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꾸고 나면 4 코사인 30t 플러스 140도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페이저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뭐 계산이 좀 엉뚱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요 결과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지금 140도가 나왔고 이거를 페이저로 바꿔주게 되면은 매그니튜드 값이 4, 그다음에 위상 값이 14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지금 주어진 요것의 페이저 값이에요.